강원도 깊숙한 산속에 자리한 용담마을은 현대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물,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소수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용담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이 마을 근처의 깊은 연못에 용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고령의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이 전설을 믿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단순한 민간 설화로만 여겼다. 이 마을에는 김지호와 박소연 부부가 6살 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지호는 서울에서 성공한 건축가였지만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3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으로 이주했다. 소연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은 민준이를 집에서 직접 가르치며 작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옛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결합한 이 집은 지호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넓은 마당과 텃밭, 그리고 민준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까지 갖추고 있었다. 집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어 가족은 종종 주말이면 숲속 산책을 즐겼다. 민준이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자연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아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소연은 아들의 이런 성향을 장려하며 자연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이는 매일 집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즐거워했고, 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한여름날 저녁, 가족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호는 새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고, 소연은 다음날 민준이에게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오전에 숲속에서 오랫동안 뛰어놀아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밤이 깊어가고 집 안에는 조용한 정막이 감돌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민준이의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작은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서는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달빛에 비치는 비늘은 은빛으로 빛났다. 그것은 뱀이었다. 약 1m 정도 되는 크기의 뱀은 조용히 방닭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뱀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민준이가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뱀은 민준이의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매우 부드럽고 조용해서 깊은 잠에 빠진 민준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침대 위로 올라가 민준이를 향해 다가갔다. 달빛 아래에서 보이는 뱀의 눈은 기묘하게 반짝였고 그 모습은 무언가 신비로움을 담고 있었다. 뱀은 이제 민준이의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민준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뱀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뱀은 잠시 민준이의 얼굴을 관찰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뱀이 민준이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 민준이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이 갑자기 더 밝아졌다. 마치 구름 사이로 달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방 안은 은빛 광채로 가득 찼다. 그 빛은 특히 민준이와 뱀 주위에 더 강하게 모여들었다. 뱀은 민준이의 얼굴 가까이에서 멈춰섰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뱀은 민준이를 공격하거나 해치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뱀은 민준이의 숨결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뱀은 민준이의 베개 옆에 조용히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다. 그 순간 방 안의 달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뱀의 몸에서는 미세한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져 이내 방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그리고 놀랍게도 뱀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보였지만 분명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뱀의 몸은 점차 투명해지더니 이내 그 자리에는 작은 용이 형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국 전통 설화에 등장하는 용과 흡사했다. 비늘은 은빛으로 빛났고 길고 유연한 몸통과 작지만 강인해 보이는 다리, 그리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 환상적인 모습은 잠시 동안 지속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뱀 형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지능과 감정을 담고 있는 듯한 깊은 이해와 지혜가 깃든 눈빛이었다. 뱀은 민준이 옆에서 밤새 그를 지키듯 누워 있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치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민준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민준이의 침대 위에는 뱀이 둥글게 말려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뱀의 눈빛에서 어떤 위협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소연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소연의 비명소리에 지호가 급히 방으로 달려왔다. 그도 역시 침대 위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부는 공포보다는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느꼈다. 뱀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우아하게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쪽으로 향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뱀은 마치 그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창문 옆에서 기다렸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주었고 뱀은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한 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부부는 창문 밖으로 뱀이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민준이가 깨어났다. 그는 부모님이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엄마, 아빠, 뭐 하고 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소연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준아, 혹시 꿈을 꿨니?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신기한 꿈이었어요. 제 옆에 용이 있었는데 저한테 비밀을 알려줬어요. 부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비밀이었니? 지호가 물었다. 용담 마을의 진짜 이야기요. 용이 말하길 이 마을에는 정말 용이 살았대요. 그리고 그 용이 저한테 찾아왔다고 했어요. 소연과 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일과 민준이의 꿈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용이 말하길 저는 특별한 아이래요. 그리고 용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했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을의 전설이 단순한 설화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자주 그 뱀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 뱀은 항상 밤에 찾아와 민준이 곁에서 잠시 머물다 가곤 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이 신비로운 방문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뱀은 결코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듯했다.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용담 마을의 용은 특별한 아이를 찾아 그를 보호한다는 전설이 있지. 그 아이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 너희 아들이 바로 그런 아이인 모양이구나. 소연과 지호는 이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이후로 더욱 자연과 가까워졌다. 그는 마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식물들도 그의 손길에 더 잘 자라는 것 같았다. 뱀은 계속해서 민준이를 찾아왔고 민준이는 그것을 용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족은 이 특별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한 경외심을 키워갔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근 몇 주간 마을 근처의 숲에서 이상한 빛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유축했지만 노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오래된 전설을 떠올렸다. 용의 신호일 수도 있어. 오래전 이 마을을 보호하던 용이 다시 나타나려는 조짐일지도 모르지. 이 소문은 민준이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부모님 몰래 자신을 찾아오는 용님에게 이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용님, 숲에서 빛이 보인다는 게 정말인가요? 뱀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이는 뱀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실제 소리가 아닌 마음속으로 들리는 목소리였다. 민준아, 네가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찾을 시간이 왔다. 민준이는 놀라움과 동시에 흥분을 느꼈다. 무슨 비밀인데요, 용님? 내일 밤 나를 따라오렴. 하지만 혼자서 와야 해. 아직 내 부모님께는 알리지 마라. 다음날 밤 민준이는 부모님이 잠든 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약속대로 뱀은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그는 뱀을 따라 집을 떠나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뱀은 민준이를 안전하게 이끌었다. 그들은 평소 가족과 함께 산책하던 길을 벗어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민준이는 조금 무서웠지만 용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한참을 걸은 후 그들은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는 덤불과 바위에 가려져 있어 평소에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뱀은 동굴 앞에서 멈춰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이 바로 용담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다. 내가 특별한 아이라서 이곳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어두웠지만 조금 걸어 들어가자 동굴 내부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동굴 벽에 새겨진 수많은 그림과 문자에서 나오고 있었다. 벽화에는 용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에서 용은 마을을 보호하고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한 부분에는 어린아이와 용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마치 민준이와 닮아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다. 오래전부터 용담 마을에는 용이 후계자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자연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 아이는 마을과 자연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지. 그리고 지금 내가 바로 그 아이다. 민준이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용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단다. 네가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고 식물들이 내 손길에 반응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니? 민준이는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렸다. 사실 그는 종종 동물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식물들도 그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만의 상상이라고 여겼었다. 용님, 정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깨워야 할 때가 왔다. 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신성한 물이 있다. 그 물을 마시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능력이 완전히 깨어날 것이다. 민준이는 뱀을 따라 동굴 깊숙이 들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물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는 뱀의 지시에 따라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물을 마시는 순간 민준이의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민준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동굴 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이제는 읽을 수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소리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는 경이로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여정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나는 너를 가르치고 네가 용이 후계자로서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민준이와 뱀은 동굴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가는 길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다. 민준이는 새로운 감각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들렸다. 숲속의 나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고 작은 곤충들조차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이 모든 경험을 부모님께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뱀은 그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내 부모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비밀로 간직하자. 민준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을 되새겼다. 그것은 마치 꿈 같았지만 그는 그것이 현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자연과 마을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그의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이제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느껴졌다. 아침 식사 시간에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들도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민준이는 이 새로운 감각에 압도되어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소연은 아들의 조용한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에 활발한 민준이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민준아, 괜찮니? 어디 아픈 곳이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음을 직감했다. 지우도 아침 식사를 하며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다. 평소라면 민준이는 아침부터 이것저것 질문을 하거나 전날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다. 아침 식사 후 민준이는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가 놀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이제 마당의 모든 생명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개미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집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비는 꽃들의 향기에 대해 알려주었다. 작은 새들은 하늘에서 본 풍경을 묘사했다. 민준이는 이 모든 것에 매료되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마당에 앉아 자연과 대화를 나누었다. 소연은 창문을 통해 아들이 혼자 앉아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지호를 불러 함께 지켜보았다. 저게 정상적인 걸까?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종종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 아마 그런 단계인 것 같아. 하지만 소연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느꼈다. 특히 요즘 들어 자주 목격하는 뱀과 민준이의 달라진 행동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민준이에게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준이의 집중력은 평소보다 훨씬 좋았고, 특히 자연과학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소연은 자신이 가르쳐준 적 없는 내용을 민준이가 알고 있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 민준아, 이런 내용은 엄마가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니? 소연이 물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책에서 읽었어요. 소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중에 지우와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는 집 뒤편 숲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평소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다고 했다.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다. 다만 멀리 가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조건을 달았다. 민준이는 숲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에게 숲은 완전히 다른 장소였다.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지켜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작은 동물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젯밤에 뱀과 함께 갔던 동굴을 찾았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님, 여기 있었군요. 민준이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마. 민준이는 흥분된 마음으로 뱀을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동굴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벽화들도 더 선명하게 보였다. 뱀은 민준이에게 벽화에 그려진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오래전 이 땅에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았단다. 용은 그 조화를 지키는 수호자였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들은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갔고 용들은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어. 그러나 용담마을만큼은 여전히 그 전통을 지켜왔고 때때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 용이 후계자가 되곤 했지. 민준이는 벽화를 따라가며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 벽화에는 현대의 도시와 파괴된 자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 그래서 네가 더욱 중요하단다. 네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해. 민준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용님, 제가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어린아이인걸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나와 다른 자연의 존재들이 너를 도울 거야. 우선은 내 능력을 제대로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날부터 민준이는 방과 후 시간을 뱀과 함께 보내며 자신의 능력을 연마했다. 그는 식물과 대화하는 법, 동물들의 생각을 읽는 법, 그리고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능력은 강해졌고 그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소연과 지호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민준이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마당의 식물들도 그의 손길 아래 이상할 정도로 잘 자랐다. 또한 동물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다. 부부는 이런 변화에 대해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지만 결정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아들이 자연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용담마을에 위기가 찾아왔다. 큰 건설 회사가 마을 근처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마을 주변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호텔과 골프장 그리고 놀이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이것이 마을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찬성했고 다른 일부는 마을의 전통과 자연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마을 회의에서는 심한 논쟁이 오갔다. 지호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한 건축가로서 이런 개발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건축을 믿었지만 이 리조트 계획은 그런 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소연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반대했다. 그녀는 이곳의 자연 환경이 민준이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또한 이곳이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가진 특별한 장소라는 것도 점점 깨닫고 있었다. 이 계획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소연이 저녁 식사 후 지호에게 물었다. 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법적으로 이 지역이 문화재나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능할 거야. 하지만 그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회사 측에선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을 거야.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준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로 창문을 통해 뱀을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다. 용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우리 숲을 없애려고 해요.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다. 뱀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알고 있단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련이야. 네가 용의 후계자로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될 시험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숲을 구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네가 배운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가능할 거야.
내일 동굴로 와라. 중요한 것을 보여주마.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가 끝난 후 서둘러 동굴로 향했다. 뱀은 그를 동굴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넓은 공간이었다. 그곳의 벽에는 거대한 용이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수정처럼 맑은 물이 담긴 연못이 있었다. 이곳은 용담의 심장부다. 이 연못의 물은 이 땅의 생명력 그 자체야. 만약 숲이 파괴되면 이 물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민준이는 연못을 들여다보았다. 물속에는 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현재의 풍요로운 마을과 자연의 모습, 그리고 리조트가 들어선 후에 황폐해진 모습이 교차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이 진실을 알리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단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리조트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주민들도 많았다. 민준이는 부모님에게 이 투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민준이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결국 동의했다. 투표일 전날 밤 민준이는 자신의 방에서 뱀과 함께 준비를 했다. 그는 내일 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용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내가 진심을 다해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움직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투표일 아침 마을 회관에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모였다. 건설회사의 대표들도 와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다. 발언 시간이 되자 지우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그는 전문가로서 이 개발 계획의 문제점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소연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자연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다. 회관에 모인 어른들 앞에서 어린 민준이가 말을 하려니 처음에는 웃음 섞인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입을 열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힘이 있고 깊었다. 저는 이 마을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제가 볼 때 이 마을은 단순한 농촌 마을이 아니에요. 이곳은 오래된 역사와 전설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장소예요. 민준이는 마을의 전설과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이 느낀 특별한 연결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그 순간 회관의 문이 열리고 뜻밖의 손님들이 들어왔다. 숲속의 동물들이었다. 사슴, 여우, 토끼,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조용히 회관 안으로 들어와 민준이 주변에 모였다.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동물들은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이 숲은 소중한 집이에요. 만약 숲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갈 곳이 없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민준이의 뒤로 희미한 빛이 나타나더니 그것은 점차 용의 형상으로 변했다. 그것은 완전한 모습의 용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용이 윤곽을 한 빛이었다. 주민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용담 마을의 진정한 수호신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마을과 숲을 지켜온 용이죠. 만약 우리가 숲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수호신도 우리를 떠나게 될 거예요. 민준이의 말이 끝나자 동물들은 조용히 회관을 빠져나갔고 용의 형상도 서서히 사라졌다. 회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마을의 촌장이 첫 번째로 침묵을 깼다.
나는 이제야 우리 마을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곳에 살고 있었던 거야. 이어서 다른 주민들도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민준이가 보여준 광경에 감동하여 숲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심지어 처음에는 리조트 건설을 찬성했던 주민들조차 마음을 바꾸었다. 투표 결과 주민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리조트 건설을 반대했다. 건설회사 대표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회관을 떠났다. 민준이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달려갔다. 소연과 지호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연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한 거니?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는 벤과 함께 동굴에서 승리를 축하했다. 용님, 우리가 해냈어요. 숲을 구했어요. 그래, 잘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있을 테지만 너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용의 후계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조트 건설 계획이 무산된 후 용담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주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을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 입구에는 용담 자연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주변 숲과 계곡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준이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주민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